네, 전남 순천의 한 동네에 웬 동물무리가 나타나 시민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고요. 네, 송아지만한 덩치에 커다란 뿔까지 가졌다는 이 동물들. 과연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이유가 뭔지 미스터리 M에서 추적해봤습니다. 순천 도심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하천. 평화로운 이곳에 뿔이 달린 의문의 동물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데요. 걸어가다가 와이프랑 깜짝 놀라서 봤는데 덩치도 크고 뿔이 달린 덩치가 있어서 제보자가 찍은 영상입니다. 정말 잔디밭에 갈색 몸통을 한 어떤 동물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게 뭐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도 않고요. 유유히 그냥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어디요? 저기 사람 사진 찍고 있잖아요. 두 마리 있는데요. 어디요? 저기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잖아요. 저기 뿔 보이고 두 마리 있네요. 인터뷰 도중 저기 강 사람 건너편 사진 찍고 갈대밭 있잖아요. 위로 포착된 뿔 형체. 행여나 놓칠세라 서둘러 가까이 가보았는데요.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시선을 옮기니 우거진 갈대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게 비치는 동물의 정체. 도심에 나타난 이 동물, 대체 무엇일까요? 얼마 후 갈대밭 밖으로 이동하는 두 녀석. 서서히 드러나는 그 모습을 확인해 보니 사슴 아닌가요? 왜 여기 있죠? 저도 사슴은 동물원에서 봤지 여기서는 실제로는 처음 봤습니다. 좀 미스터리한 일인데요. 사슴이 돌아다닌다는 게. 깊은 산에서나 볼 법한 사슴이 대체 왜 도심에 나타난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앱, 순천 도심에 출몰한 사슴 무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순천 한가운데 위치한 도심. 하천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사슴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데요. 사슴 여러 마리가 마치 제 집 드나들듯 왕래하고 있다고요. 10월? 11월경. 이제 그때부터 자주 출몰을 했었어요, 사슴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119 불러서 이렇게. 커다란 뿔 달린 수사슴부터 몸집이 작은 새끼 사슴까지 목격되는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순천 소방서 구조대에서 45건이 사슴 출동건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사슴이 나왔다. 도로에 사슴이 돌아다니며 위험하니 안내를 주의해달라. 최근에 개체수가 상당히 늘어가지고 출동 건수가 상당히 빈번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순천 시내 곳곳, 그중에서도 주로 하천을 따라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사슴들. 이 하천에 아예 털을 잡은 듯 거의 매일 상주하고 있다시피 한다는데요.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도 도망가기는커녕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슴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거리를 누비고 하천 주변에서 풀을 뜯거나 물을 마시는데요. 녀석들에게 도심은 꽤나 익숙한 공간처럼 보입니다. 도심 한복판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생경한 풍경. 이 사슴들은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너무 신기하고 처음에는 작년에도 제가 봤는데 올해는 지금 벌써 세 번째. 아마도 지금 봉화산에서 내려오지 않았나. 둘레길, 봉화산 둘레길에서는 한 8마리, 9마리 정도 제가 발견했습니다. 사슴이 출몰하는 하천 바로 옆에 낮은 산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사슴이냐, 너루냐, 안녕. 너 안 도망가냐? 대단합니다. 먹어라, 먹어. 바로 이 산에서 서식하듯 맛있냐? 도심에서보다 더 쉽게 사슴을 만나볼 수 맛있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슴은 왜 산을 두고 어? 도심으로 내려온 예쁘다. 걸까요? 평소 도로나 도심에 출몰하는 야생 동물들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요. 흔히 도시개발로 인해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곳 역시 원래 사슴의 서식지였던 곳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면서 먹이 자원이 부족해진 사슴들이 먹이를 찾아 산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네, 집터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아파트를 이제 진 거죠, 여기서. 사슴의 서식지를 침범한 일이 없다는 증언. 그렇다면 사슴들은 왜 사람들이 사는 도심에 자꾸 찾아오는 걸까요? 의문을 풀기 위해서 생태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꽃사슴이 살았어요, 과거에. 1920년대 초중반까지도 국내 꽃사슴 그 사냥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 멸종됐습니다. 꽃사슴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대만 꽃사슴입니다. 이제는 자연에서 존재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우리나라 꽃사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꽃사슴의 대부분은 과거 녹용 등을 얻기 위해 해외에서 수입해온 외래종이라는데요. 아마 이 친구들은 인간이 사육하던 즉 농장이나 식용, 뭐 약용으로 사육하던 개체들이 어떤 여건이 맞지 않거나 탈출해서 야생에 적응한 외래종 개체로 보입니다. 농장에서 사육하던 사슴일 것이다? 춘천 시내 주변 유일한 사슴 농장을 찾아가 봤지만 어쩐 일인지 농장은 오간 데 없고 마치 폐허처럼 빈터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 농장이 존재했던 흔적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은 없었어요. 이게 한 5, 6년 됐을 거예요. 농경으로 한다고 해갖고 한번 해보려고 해갖고 간판까지 있었어요. 여기가요. 사슴 농장이라 간판까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진짜가 치워버렸죠. 아예 없잖아요. 이게. 이미 수년 전에 문을 닫았다는 순천 시내 유일한 사슴 농장. 그렇다면 지금 도심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슴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깊어져만 가는 의문을 풀기 위해 순천시 생태 환경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뿌리 큰 게 수컷이고. 인근에 보니까 이런 농장을 못 찾아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도시화됐죠. 예전에 꽃사슴을 기르던 농가가 있었어요. 그 농가에서 도망쳐 나온 놈들이었습니다. 처음 관찰된 게 벌써 한 15년, 20년 전이에요. 과거 산 인근 농가에서 탈출한 사슴 몇 마리가 봉화산에 정착해 번식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이 사슴이 번식력이 꽤 높아요. 1년에 한 마리씩 낳거든요. 매년 낳으니까 그동안에 꽤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봉화산에 터를 잡은 사슴들은 대체 왜 산을 두고 사람이 많은 도심에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요? 서식하는 행동 권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점차 넓어지면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물과 식량과 은신처가 봉화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잘 발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점차 접촉 빈도가 많아지면서 사슴도 이제 경계심을 조금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부터 도심 속 하천까지 생태 조성이 잘 이어진 덕이라고요. 그렇다면 이대로 사슴과 함께 생활해도 되는 걸까요? 사실 대만 사슴이라고 하는 외래종 생물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디는 것은 양면성이 있어요. 아직 이 친구들이 우리 대한민국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외래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관리를 한 다음에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사슴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요. 저희들 한 30만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자가 숫자는 모르겠어요.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2월 말까지 1년 동안 국립생태연구원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개체수 등을 알아보려고요. 삭막한 도시에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사슴의 등장. 단절됐던 자연과의 원만한 공존을 위해 계획적인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